자, 그러면은 이 책 해설 이제 21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아래쪽에 제1장 서론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밀은 자신이 이 책을 쓰는 주된 의도는 사회가 개인에 대해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성과 한계를 살피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사회가 개인에게 대해서 사회, 개인과 사회 지금 대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개인에 대해서 적법하게, 원칙적으로 정해놓은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성,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본성과 한계를 살피기 위해서다. 그게 맞느냐? 적법이니까 이제 법에 맞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국가와 개인의 관계,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느 선까지 통제해도 좋은가? 자, 지금 당장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정부 당국에서 보건 쪽으로 해가지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통제하고 있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튼 통제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국가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그냥 쉽게 그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내용하고 연결될 때 또 보도록 하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 8번째, 9번째 줄 보면은 이제 이래 나옵니다. 이 책에서 밀은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 다시 한번.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 즉,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네. 지금 혼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도 제법 막힙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겠죠?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근데 국가는 뭡니까? 이 세상을 단 자기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극단적으로 무인도에 가 있다,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 그런 극단적인 예는 지금 들 필요가 없죠.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더불어서 어쨌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함께해서 최소한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더군다나 권력을 가진 쪽이 어떻게든 간섭을 하려고 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친한 친구들끼리도 보면 의견 일치를 못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게 실제로는 서로를 제약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좀 더 심하게 될 때, 심한 다툼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둘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안 될 때 국가라는 권력기관에, 즉 법의 호소에서 우리는 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결국 스스로 찾아가서 통제를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옆 페이지 넘어가서 3분의 1점, 위에서 3분의 1점 처음 시작하는 부분 보면은요, 단락 처음 시작하는 부분. 밀은
이제 다음표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미래의 말입니다. 정보의 간섭이 적절한가 또는 부적절한가를 시험하는 공인된 원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공인된 원리, 지금 방금 정보의 간섭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시험하는 공인된 원리가 없다. 근데 정보의 간섭이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섭을 합니까? 정부는 권력기관, 통치기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법을 통해서 간섭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럼 법은 왜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또 혹시 이것과 함께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법과 더불어서 윤리 혹은 도덕 이겁니다. 자, 봅시다. 법은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죠? 제도화된 것이고 도덕은 관습이, 이 관습은 개개인의 습관이 특정 시대, 특정한 지역에서 그 보편적인 것으로 귀결이 돼가지고 관습이라는 걸로 나옵니다. 그게 그 나라 혹은 그 지역, 그 시대의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반드시 같을 수는 없죠.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거 알죠? 서양에서 서양 사람들이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이렇게 부르든지. 근데 우리는 개를 부를 때 여러분들 반려견 갖고 있는 사람, 키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반려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악수할 때 얼굴 서로 눈 마주보고 하느냐. 근데 우리는 악수할 때 이 사람하고 오면 숙이고. 이 전부 뭡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법. 근데 이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그게 맞다고 인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극단적인 이런 것 제외하고 다른 것들 생각하면은 이것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역시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면은 정보의 간섭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이거를 시험하는 공인된 원리가 없다. 왜? 언제든지 바뀌니까.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수업 시간 그냥 얼굴 마주보고 할 때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인을 예를 들었지만 이것도 너무 웃깁니다.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영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전쟁에서죠. 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 분명히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게 적이건 누구건 간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진짜 보편적인 원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당연히 전쟁도 안 일어나요.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자, 누구? 살인자입니다. 거기서 영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든지 간에.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경우 이해를 못한다가 아니라 원리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잘잘못을 가질 때는 어떤 식입니까? 누가 먼저 도발을 했느냐, 이제 그걸 갖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은 이 원리 원칙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원리 원칙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미리 또 이런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넘겨서 한번 보면요. 1장 마지막 220페이지인데, 위에서 셋째 절,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려 시도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획득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선을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자유이다. 너무 어렵죠? 진짜 내가 봐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유일한 자유는, 그러니까 진짜의 자유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려고 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또 그것을 획득하려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유를 획득하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선을, 나도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거다. 자유를 추구하는 거다. 뭡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절대로 충돌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야, 더 나위 없이 좋죠.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 초중 고등학교 특히 사춘기 때 친구들하고 그런 장난치고 했을 겁니다. 나는 자유다, 난 자유로운 사람이 하면서 친구한테 지어갖고는 왜 때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안 맞을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재미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보면은 지어박는 거, 거기서 이미 충돌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어서 이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자유 해놨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자유. 그게 뭐냐? 자, 일단 두 줄만 더 읽어보고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자유만이 자유이며, 이러한 자유는 다른 개인이나 정부에 의해 방해 또는 간섭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게 나옵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자유. 다른 사람에게서 간섭받지 않고, 정부한테서도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자유는 리버티인가 프리덤인가? 그냥 요 설명대로만 하면은 그냥 내버려도 내한테 그 어떤 간섭도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단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자유를 추구하는데, 원하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되지 않다고 느낄 때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럼 이 자유로 여기서 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잘 봅시다. 이 자유는 지금 내가 억압당하고 있으니까, 통제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무엇으로부터? from. 그죠? from. 자, 여기, 그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자유. 그래서 나는 프리덤이다. 난 지금 프리하다. 들어누워가지고 나는 지금 레디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 동안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개강을 해가지고 들어왔다면
지금 캠퍼스에 동아리 모집한다고 쫙 천막을 쳐가지고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쭉 다니면서 내가 어디 소속될 데 없나, 내가 어디 들어갈 데 없나, 혼자서 놀 줄을 모르고, 혼자서 지낼 줄을 모르고, 이제 레디비 얼마 못 가가지고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불안함을 느낍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론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내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 할 거고. 그래서 뭐하면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하는 게 생깁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동호회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건 뭡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이제 불렀는 게 아닌데 내가 나를 스스로 그 어떤 집단에 집어넣어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나를 좀 통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불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땡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찾아갔잖아요. 자유롭게. 그럼이 아니고 이제 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소극적 자유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적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야기하면서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꼭 에릭 프롬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면은 얼마 못 가서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자신을 통제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자기 의지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적극적인 이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자유로 결국에는 구별하게 됩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는 상관관계에 있는 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자유를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자유끼리 충돌이 생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자유를 통제를 해야 되겠다. 나를 지켜주는 어떤 집단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정치적 정파가 될 수 있고 국가 단위로는 국가가 나를 지켜줘야지 하면서 스스로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통제하고 막 하잖아요. 보호해주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 구속이 돼 있다. 또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통제 속에서 오히려 그거를 만족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평화로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좀 적게 느끼니까 나는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권력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편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자유 과연 그게 가능한가? 우리는 일단 이 의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일단 1장까지, 이 책 1장까지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